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 전망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와 그 다음에 ESS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 상승세, 정부 5극 3특 2차전지 지원 기대감. 자,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이라고 해서 5개 초광역권을 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를 특이라고 해서 5극 3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지역별 특화와 자치분권을 강화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인데 쉽고 간단하게 말해서 지역 정책입니다. 지역. 지방의 산업가로서 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인 거죠. 지역별로 AI나 반도체 아니면은 2차 전지 이런 전략 사업 육성을 한다는 거고요.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이 들어오니까 호재인 거죠. 자, 뭐 아무튼 이 5극 3특 정책 관련해 가지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중부권에 관담회를 가졌는데 자, 여기서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및 디스플레이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특히 강조를 했던 것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가 모빌리티, ESS, 로봇 등 미래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국내 대장주 중 하나인 삼성 SDI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다가 글로벌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면 상업화는 아직이지만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이 가고 있는 전고체 투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고체 분야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삼성 SDI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고체도 전고체인데 삼성 SDI는 ESS 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5극 3특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일단 전고체 부분 관련해서 삼성 SDI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황화리튬 공장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완공은 6월로 2달 정도 남았다고 하고요. 자, 근데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 소재 황화리튬 요걸 업계에서는 너무 비싸다. 비싸서 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죠. 황화리튬은 현재 공개 기준의 시장 거래 가격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황화리튬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50달러, 우리 돈으로 7만 2천 원까지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황화리튬이나 전고체 배터리를 오래 분석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황화리튬은 그동안 수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전문가 평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 SDI 협력사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세계 최초로 적용한 연속식 공법 요걸 내세우는데 기존 업계 배치식 방식과는 달리 연속 생산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단위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 기술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미국 기업 KBR과 23년부터 공동 개발한 결과물이고요. 삼성 SDI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국책 과제 때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연구를 해왔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상업화를 전제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전고체 배터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황화리튬의 원가를 필시 낮췄어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고민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전부터 필수 소재인 황화리튬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KBR과 협력을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황화리튬 값이 현재 비싸고 비싸서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의미 없는 기우였다라는 거죠. 자, 삼성 SDI는 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업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고요. 배터리 업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계약하면 계약이 오래 갑니다. 뭐 7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인데 자, 먼저 상업화를 통해서 삼성 SDI에게 전고체 배터리 공급을 요청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후에 뭐 LG엔솔, SK온 얘네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성능에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갈아타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업계에서 주목하는 큰 내용 중 하나가 미국의 솔리드 파워입니다. 솔리드 파워. 자, 솔리드 파워는 26년 2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국 내 연산 500톤 규모의 연속식 고체 전해질 합작 투자 구상을 공개를 했는데, 솔리드 파워 측에서는 핵심 특허와 공정 노하우를 합작사에게 공유를 하고, 한국 파트너가 될 기업은 자본 투자와 이제 제조를 맡는 기술 자본 분업형 합작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삼성 SDI 대표 협력사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022년 솔리드 파워와 황화리튬 공급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연장선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솔리드 파워의 협력이 연장이 된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안 해도 검증된 황화물 전해질 생태계에 편승이 가능한 겁니다. 자, 물론 솔리드 파워가 LG 엔솔이나 뭐 SK온 얘네한테 붙으면 상당히 아쉬워지긴 하기 때문에 솔리드 파워의 행보도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솔리드 파워는 이수한테 황화리 틈을 공급받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거죠. 만약 얘네한테 붙으면 이수가 특정 진영 LG나 SK 뭐 요쪽에 묶여버리면 지금처럼 삼성 SDI 전용 공급이 아니라 다수 고객으로 확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솔리드 파워가 딴 데 붙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이 솔리드 파워를 통해 사실상 공급되는 것과 매한가지기 때문에 계약은 삼성이 따오든 이수가 따오든 해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파워의 행보도 좀 지켜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리드 파워 관련된 현지 뉴스 나올 때마다 소통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 마더 플랜트 완공이 2달 정도 남았거든요. 얘네가 완공 예정이 6월이어서 이때 어떤 뉴스를 주목하셔야 하냐면, 자, 이수의 수요처 양산 일정 확인 뉴스, 그 다음에 황화리튬 가격 협상 뉴스, 그 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 구체화 뉴스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삼성 SDI에도 영향을 줄 내용이니까요. 자, 이 부분도 뭐 당연히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얘네 황화리튬 완공이면 저 세 가지 이슈 이후 공급을 위한 생산이 시작될 거라서 그때쯤 슬슬 기대감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때 시장 주도주가 2차 전지로 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특히 전고체나 ESS,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자, 관련된 정보도 빠르게 소통방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당장 빠르게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내용도 있죠. 그것은 ESS입니다. 자, 17일 금요일 삼성 SDI가 아마존 웹 서비스, 공급망, 에너지 전략 핵심 임원진과 만났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협력 방안 논의했는데, AWS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고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맞춰서 전력 안전성과 백업 전업, 백업 전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오늘의 방문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배터리 백업 장치 공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업계는 금요일 만남에 AWS 공급망 총괄과 서버 조달 책임자, 에너지 저장 전략 담당자가 동시에 참석을 한 만큼 단순 방문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협력을 위한 방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 밸류체인 협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 인력들을 데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간 보려고 왔으면 AWS의 각 분야 책임자들을 데려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참석자의 구성이 단순 탐방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삼성 SDI는
뭐 전기차 테마에서 AI 인프라 에너지로 확장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업 구조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AI의 경쟁은 사실상 전력 확보 경쟁이죠. 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괴물이고 지금 GPU보다 중요한 게 전력 안정성, 백업 배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AWS 같은 빅테크가 직접 배터리까지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판도 자체가 바뀌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전기차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전기차 플러스 ESS 플러스 데이터 센터로 바뀌었죠. 특히 데이터 센터는 배터리 특징이 좀 다릅니다. 에너지 밀도보다 안정성이 중요하죠. 수명과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출력 순간 대응이 중요한데 이건 배터리 백업 장치 BBU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들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각형 배터리와 안전성을 챙긴 삼성 SDI가 강한 영역입니다. 자, 그걸 업계 최전방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삼성 SDI 사옥을 책임자들을 대동해서 방문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삼성 SDI의 비전은 더 이상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아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ESS와 데이터 센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도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동네 할인마트 옆에 대형마트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동네 할인마트에만 목맬 이유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총괄 방문 소식은 삼성 SDI가 EV 사이클을 넘어서 AA 인프라 배터리 기업으로 올라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초기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ESS 분야 전 세계 최강자는 중국의 CATL인데요. 압도적입니다. 자, 근데 여긴 중국이죠. 일단 자, 미국 정부 규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급망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국가 인프라급 자산이기 때문에 CATL이 뭐 기술이나 가격이 좋아도 쓸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쟁사인 LG 엔솔은 왜 안 찾아가느냐? 자, 일단 얘네는 파우치 중심입니다. 파우치형 배터리. 이 특징은 에너지 밀도는 높습니다. 근데 열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대형 ESS에서 화재 이슈 이력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채택을 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얘네는 전기차 배터리 최적화 구조입니다. 이 LG 엔솔이 ESS도 하긴 하지만 주력 정체성은 전기차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LG 엔솔은 성능 위주고 삼성 SDI는 안전성 위주입니다. 자,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중국의 CATL은 국가 리스크로 탈락이고 전기차 배터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선택할 기업은 삼성 SDI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삼성 SDI에는 두 가지 업계와 호황이 존재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전고체 부문은 정부 지원 성격의 5극 3특 수혜 가능성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사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완공이 머지않았으며 솔리드 파워의 국내 합작 투자를 맡게 될 가능성이 삼성 SDI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둘 다 존재함으로써 메리트가 꽤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ESS와 데이터 센터 부문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총괄 책임자들의 방문으로 삼성 SDI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 즉 미래 먹거리인 전고체 배터리의 차질 없는 계획과 이제 빠르게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 규모가 상당히 큰 ESS와 데이터 센터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현재와 미래 모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정보와 분석 그리고 빠른 뉴스 전달 소통방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소통방 참여는 영상 상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9860-6289. 자,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좀 보시면 지금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뭐 돌파는 뭐 이때부터 했는데요. 자, 아무튼 요 자리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선을 하나 그어뒀는데, 자, 과거부터 보시면 자, 이때 저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니까 압도적인 상승세가 나왔죠. 천장이 뚫려버렸죠. 자, 그러다가 지지 여기서 나옵니다. 주가가 흐를 때 같은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요. 이후로도 비슷한 흐름들이 수차례 나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강력한 저항이 됐던 자리는 이후에 지지든 저항이든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 자리보다 위에 있으면 이후에 지지가 되는 거고, 밑에 있으면 이후에 이렇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과정 중에 저항이 상당히 강력할 수밖에 없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후에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점을 크게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아주 흐름이 좋고요. 지금 시총이 41조인데 이것도 모자르다는 시장의 판단인 거죠. 물론 그 위로도 저항대들은 꽤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도 있고요. 이런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저항대들이 많이 있는데, 호재가 압도적이라면 매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본래 본전이 오면 뭐 팔거나 아니면 목표가를 설정해 둔 투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도 호재의 질에 따라 재료의 두께에 따라서 오히려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의미가 크다고 했던 요 파란색 선이 있죠. 요 자리 지지 지켜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저항이 강력한 자리인데 돌파해서 강력한 지지가 되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 지지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이 강력했던 지지는 다시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요 자리가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조정이 있을 때 이 자리를 터치하려 한다면 분봉으로 어느 자리에서 돈이 집중되는지 뜯어보면 다수의 투자자의 투심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아니면 팔아치우려고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의 디테일은 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변수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증시의 자금이 이탈해버리면서 종목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의미가 큰 자리도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변수로 갑자기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 흐름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전쟁은 대형주든 소형주든 동전주든 뭐 어떤 종목이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쟁 현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회장에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AI 산업의 발전으로 시작된 반도체 섹터 또는 로봇 관련 섹터, 뭐 전력이나 원전 등등 무섭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때였구나 싶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려면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동반되려면 어떤 뉴스, 소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래가 동반된다는 것은 호재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종목마다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대금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전주의 거래대금 1,000억과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1,000억은 의미가 크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비율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을 잡아내는 거죠. 해당 종목의 평균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조건 검색 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 말하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몰리는 데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몰린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터무니없지 않다. 현재 세계 산업 트렌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면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무슨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는지도 함께 언급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검색식을 통해서 검색된 급등주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상승했고 그 기업이 비전이 있는지, 관련 업황은 어떤지, 세계 정세와 연관해서 어떤 변수와 리스크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발생하는 문제가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욕심에 매도하지 못하고 내리면 손해보기 싫어서 매도하지 못합니다. 급등주를 찾긴 찾았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물론 매도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나 포인트도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쪼개서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별로 매도 타점을 언급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검색식을 통해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이 되는지 짧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에코프로는 25년 10월 16일 당시 종가 7만 800원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주가 14만 7,4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 차례가 잡혔었죠. 3만 원대 그리고 7만 원대 현주가 16만 8,4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자, 여기도 상승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답게 이렇게 여기 신호가 잡혔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여기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아까 봤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전기, 흥하해운. 이렇게 매수할 종목을 찾음과 동시에 주도 주체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급등의 출발을 잡아내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종목을 찾으신다면 검색식에서 포착되는 종목이 돼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 내에서 매수하신다면 승률이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등주 공유 또는 검색식 수식 공유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860-6289 여기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검색식 수식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PPT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식 핵심 조건을 좀 가려놨는데요.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는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주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 소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검색식을 토대로 초입을 잡아내고 그 중에서도 현재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검색식이고 뭐고 잘 못한다, 모르겠다, 귀찮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9일에 삼성전기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매수가로는 35만 원을 추천드렸고요. 자, 반도체 유리기판 선두주자인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메가 트렌드인 AI 산업의 필수 소재이자 게임 체인저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률을 잠깐 보자면 자, 2월 19일이었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의 종가 35만 4천 원.
5만 4천 원. 현주가는 56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사실 검색식으로 보면은 15만 원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4월 7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산업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주로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수익률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이날이죠. 자, 뭐 그렇게 거래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 자, 이 종목은 거래 정지입니다. 연속된 상승으로 인한 거래 정지고요. 수급이 계속 쌓이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지가 풀리면 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검색식과 검색식을 토대로 급등주를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860-628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소통방 입장이나 검색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